그날 밤 수지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기님은 TV를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수지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내 아들 맞아? 순간 수지님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두 돌 된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고 수지님은 믿기 힘든 눈빛으로 윤기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익숙한 따스함이 아닌 확신 없는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검사에 내가 떳떳하다면 문제없잖아. 남편의 한마디는 수지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순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님은 과연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수지님의 기가 막힌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수지님과 같은 기구한 인생 사연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님은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 비 오는 날 함께 걸었던 거리,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기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님은 아직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수지님은 결혼이란 것이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윤기님과의 결혼 생활도 그런 믿음 속에서 시작되었고, 오랜 연애 끝에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한 뒤에야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신혼집으로 들어갔을 때 벽지 하나, 커튼 하나 고르며 나누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쓴 첫날 밤의 일기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수지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소소한 갈등도 있었지만 윤기님은 늘 한 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수지님도 그런 태도에 고마워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냉장고에 먹다 남은 반찬이 늘어날 때면 함께 요리책을 펼쳐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고 주말이면 강교로 나가 드라이브를 즐기며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런 일상이 쌓이며 두 사람은 가족이 되어갔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가 생기고부터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윤기님은 말없이 수지님의 배를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수지님은 그 말 속에 담긴 감동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윤기님은 병실에서 아이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수지님은 이 사람이 평생의 반려자가 맞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웃고 걷고 말하게 되는 모든 순간마다 두 사람은 함께 감탄하고 기뻐했습니다. 윤기님은 출근 전 아이를 꼭 안아주었고 수지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 작은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수지님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들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윤기님의 한마디에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순간이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수지님은 그때 그 따뜻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의심과 불신으로 무너진 현실 앞에서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김윤기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다정하게 아이를 안아주던 손길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퇴근 후 웃으며 현관문을 열던 모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지님은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수 있고 육아에 지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슬쩍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수지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중에도 거실에서 혼자 통화를 하거나 샤워 중에도 휴대폰을 욕실에 들고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지님은 속으로 설마라는 생각을 수없이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괜한 의심이 가정을 해칠까봐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함께 청소를 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정리 중 우연히 수지님이 꺼낸 대학 시절 앨범을 윤기님이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추억을 떠올리며 둘이 함께 웃었지만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윤기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지 않아? 수지님이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던 남자 동기였습니다. 우리 애랑 조금 닮지 않았어? 라는 말에 수지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윤기님의 눈빛은 농담을 건넬 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아이를 떠올리는 듯한 그 시선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님은 가볍게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찜찜한 기운이 일었습니다. 윤기님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다시 앨범 속에 끼워 넣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지님의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이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향한 믿음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에 수지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 정막 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수지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기님은 더 자주 아이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수지님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거나 웃으며 안아줄 때도 그 모습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검증이라도 하려는 듯한 싸늘한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시간들이 과연 윤기님에게도 진심이었을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믿고 싶다는 마음과 점점 달라지는 그의 행동 사이에서 수지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님은 평소처럼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윤기님은 리모컨을 든 채 TV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줄이고 수지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 정말 내 아들 맞아? 수지님은 눈을 깜빡이며 순간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기님을 바라봤지만 그의 얼굴엔 그 어떤 장난기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검사 한번 해보는 게 뭐가 어려워? 당신이 떳떳하다면 문제 없잖아. 그 말은 수지님의 가슴을 무참히 찔러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수지님이 쌓아온 모든 시간과 믿음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결혼이, 이 가정이, 이 아이가 과연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수지님은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묻습니다.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윤기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나랑 너무 안 닮은 것 같아서. 그리고 너 임신했을 때 피임하고 있었잖아. 나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어. 수지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의심과 불신의 말들은 단지 설명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오랫동안 참고 쌓아온 믿음을 산산이 깨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님은 침실로 돌아가 아이의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아이를 바라보며 어떻게 누군가가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가? 방안은 고요했지만 수지님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기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수지님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자 마치 자신이 한 말은 전혀 문제없다는 듯 다시 가족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님은 더 이상 그 일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는 윤기님의 손길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고 그 손길이 미소를 짓게 만들던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님은 윤기님이 노트북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우연히 열려있는 인터넷 화면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는 낯선 커뮤니티 사이트가 떠 있었고 윤기님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수상하다. 애가 나랑 안 닮았다. 동기랑도 친했다는데라는 내용과 함께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수지님에 대해 조롱하거나 윤기님의 의심을 지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수지님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착하게 사냐? 이혼의 낯선 여성의 댓글을 본 순간 수지님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확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수지님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지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고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아이를 의심했던 그 말, 그리고 모욕스러운 게시글과 댓글들. 그것들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윤기님이 수지님을 철저히 무너뜨리려 했던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수지님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윤기님이 자리를 비운 틈 수지님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함과 메시지함을 열었고 그곳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윤기님의 또 다른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어제 그 호텔 괜찮았지? 같은 메시지들이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채팅 속에 가득했고 파일함에는 둘이 함께 찍은 셀카 사진과 호텔 예약 내역, 심야 시간에 수차례 오고 간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그 사진에서 윤기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던 그 얼굴과 똑같은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만했구나. 수지님은 숨이 막혀왔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천천히 모든 파일을 캡처하여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뒤
수지님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고 수지님은 그제야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수지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님은 앞자리에 앉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기님의 요구였던 친자 확인 검사는 이제 수지님의 무기를 바꾸었습니다. 억울하게 의심받은 자신을 위한 증명이 아니라 오히려 윤기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강력한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님은 윤기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검사하자. 결과 나오면 우리 그때 얘기하자. 수지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윤기님은 당황한 듯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이 떳떳하다면 문제 없잖아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님은 그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을 외면한 채 아이 옆에 조용히 누워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검사일이 다가오자 김윤기님의 태도는 다시 차분해진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에게 웃어 보이기도 했고 수지님에게 예전처럼 저녁은 내가 차릴게라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기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님은 더 이상 그 미소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친자 확인 검사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윤기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수지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윤기님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라는 말만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수지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김윤기님의 친자라는 결과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님은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손에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친자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이미 준비해둔 윤기님의 불륜 증거 USB가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수지님의 증거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방어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아이와 제 삶을 위해서라도 끝내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수지님은 윤기님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사 결과와 함께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협의 이혼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기님은 당황한 듯 수지님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수지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이제 끝맺을 차례야. 윤기님은 처음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오해였어 난 그냥 불안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님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손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윤기님의 진심이 수지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윤기님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고 수지님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던 불안과 분노가 걷히며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해맑은 웃음으로 수지님을 바라보았고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제야 수지님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다시는 억울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수지님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잘못된 사람 곁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곁에 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오늘은 어쩌면 지난 몇 년간 수지님이 늘 바라고 꿈꿔왔던 진짜 평온에 가까운 하루였습니다. 이혼 후 수지님은 아이와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에 미소가 번졌고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윤기님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이 되었을 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의심과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냈을 때 수지님은 깨달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 서로를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수지님은 더 이상 억울함을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나섰고 상대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수지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게 참아내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수지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용기를 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진실 앞에서 당당해지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수지님처럼요.